반갑습니다. 날개라기 중2 통합 국어 과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에서 설명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었죠. 오, 네, 선생님. 궁금해했구나. 그래. 그런데 이 다양한 설명 방법을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한번 실전 글에다가 적용하면서 이 글 속에서 어떤 방법들이 쓰였는지를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가질 거야. 오, 재밌겠는데요? 그래. 자, 설명문 한 편을 선생님이 준비했어. 우리는 왜 간지럼을 느낄까라는 글이야. 오, 우리는 왜 간지럼을 느낄까? 오, 제목이 좀 흥미로운데요? 그렇지? 자, 이 글은 전반적으로 글의 종류상 설명문에 해당하고, 자, 간지럼을 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쭉 밝혀내려는 글이기 때문에 주제도 간지럼을 타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지. 오, 그렇군요. 특징은 간지럼을 가려움과 대조해서 그 특성을 이렇게 명료하게 설명한다든가 간지럼을 타게 되는 이유를 인간의 진화와 연결지어서 설명하기도 하지. 또 이 글에서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여러 가지 설명 방법 중에 구분이나 대조나 인과나 예시라는 그런 다양한 설명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라고 할 수 있단다. 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선생님 이걸 전체를 다 보게 되나요? 길이상 조금 길기 때문에 전체 글을 다 볼 수는 없고 선생님이 그 중요한 처음 부분이나 중간 부분에 몇 개의 부분들을 좀 글을 읽고 거기에 쓰인 설명 방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하려고 해. 오, 그렇군요. 뭐, 제목으로 봐선 그렇게 어려운 글일 것 같진 않은데요? 그렇지. 뭐 그닥 어려운 글은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참 이 간지럼이라는 거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정말 간지럼을 타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해설적이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겠지. 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글 볼까요, 선생님? 선생님이 먼저 글을 좀 간략하게 부분 부분 읽을 거야. 전체를 다 읽진 않고 우선 설명문에서 처음 부분을 좀 읽을 건데 한번 잘 들어보렴. 네. 자, 우리는 간지럼을 왜 느낄까? 왜 간지럼을 느낄까? 그래, 처음 부분입니다. 엄마와 딸 사이에 형제끼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몸 여기저기를 손으로 간지리면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곤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촉감이라는 자극만으로 사람이 웃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단순히 살살 만지기 때문에 웃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왜 바람이 옆구리를 지나가거나 벌레가 팔 위를 기어가고 있을 때는 웃음이 나지 않는 것일까요? 손으로 간지리는 것보다 훨씬 가벼운 자극인데 말이죠. 사실 사람을 웃게 하는 간지럼은 아주 오래된 수수께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수수께끼를 살펴볼까요? 자, 이 글이 이 지금 읽은 낭독한 부분이 글의 처음 부분인데 이 글에선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간지럼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좀 간지럼이란 자극만으로 웃게 되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제시했지. 그러면서 간지럼이란 오래된 수수께끼를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했어. 왜 수수께끼라고 했을까? 수수께끼라는 거는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좀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비유한 거 아닐까요? 그렇지. 간지럼을 타는 이유가 지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수수께끼다. 그럼 이 수수께끼를 살펴볼까요? 라고 한 거지. 자, 그럼 이제 중간 부분에 글을 들어가 볼게. 네. 어떤 물체가 살에다 가볍게 스치면 간지러운 느낌 때문에 가만히 있기 어렵죠. 이처럼 견디기 어려운 간지러운 느낌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글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웃음이 나는 간지럼입니다.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 여기까지 중간 부분 처음 읽었는데, 자, 여기에 쓰인 혹시 설명 방법이 뭔지 알 수 있겠니? 궁금하? 오, 모르겠어요. 자, 선생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 줄게. 어떤 물체가 살에다가 가볍게 스치는 간지러운 느낌 때문에 가만히 있기 어렵죠. 이처럼 견디기 어려운 간지러운 느낌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여기에 주목해 봐야 돼. 자, 간지러운 느낌을 두 가지로 나눈다. 자, 전체를 기준에 따라
몇 개로 이렇게 나누는 거 뭐지? 오오오 알아요. 오 구분이요 구분. 그렇지. 그래서 이 글에선 하나는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이고 또 하나는 이 글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웃음이 나는 간지럼입니다. 라고 했지. 그랬으니까 여기에서는 구분의 방법이 쓰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과 웃음이 나는 간지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중간 부분에서 좀 중간에 잠깐 생략을 하고요. 우리가 살펴볼 건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이 아니라 웃음이 나는 간지럼에 대한 얘기니까요. 웃음이 나는 간지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웃음이 나는 간지럼에 대해서 볼 건데 우선은 여기에서는 둘이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앞에서는 이미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번에 읽을 이 부분은 웃음이 나는 간지럼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 둘을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런 면에서는 대조가 쓰인 거고요. 전체적으로. 자, 그다음 지금 우리가 글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주목할 웃음이 나는 간지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신체의 특정 부위에서 잘 일어나며 가려움보다는 더 강한 촉감 때문에 생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지럼에도 가려움과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통각으로 여겼습니다. 라고 하죠. 통각이 뭐냐면요. 고통스러운 감정이 따르는 감각, 피부의 자극이나 신체 내부의 자극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939년 솜털로 고양이를 살살 간지리는 실험을 한 결과 고양이의 통각과 관련한 신경들이 반응했고 이를 본 실험자가 간지럼이 통각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뒤에 연구들도 간지럼은 통각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죠. 그런데 1990년 이와 반대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척수 손상으로 통증을 못 느끼는 환자들도 간지럼을 탄다는 것입니다. 간지럼의 원인이 통각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간지럼의 원인은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촉각과 통각의 혼합이 유력한 가능성이 많은 후보로 꼽히고 있으며 앞각이라는 것은 눌렀을 때 생기는 감각이죠. 진동각 등 여러 감각과의 연관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지럼을 느끼는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실험의 결과들을 이야기했었죠. 1939년에 솜털로 고양이를 간지르는 실험을 했었을 때 그게 아마 실험 결과상 통각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는데 1990년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또 다른 실험을 해봤는데 그 척수 손상으로 통증을 못 느끼는 환자들도 간지럼은 탄다는 걸 보면 이게 통각만이 아니라 촉각과도 연관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좀 인과적인 방법들도 사용이 됐고요. 실험 결과를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밝힌 거니까요.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이제 중간 두 번째 부분 보시면요. 왜 가려움을 느끼게 되었는지는 설명하기 쉽습니다. 가벼운 자극이라도 문지르거나 긁는 반응을 해야 곤충이나 기생충 같은 몸에 해로운 것은 1차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궁금해. 여기서 어떤 설명 방법이 쓰였을까? 이거는 원인과 결과니까 인과죠. 그렇지. 자, 그래서 하지만 간지럼은 다릅니다. 간지럼을 타지 않는다고 해서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게 가려움을 느끼게 된 이유에 대한 얘기니까 인과지. 자, 그래서 중간에 좀 생략하고요. 중간 3부분에 가서 그 지문 부분을 좀 읽을 건데요. 여기에서도 어떤 방법이 쓰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실험 하나를 해보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가장 간지럼을 탈 만한 부위를 간지려 보세요. 겨드랑이 아래나 발바닥 등 어디든 좋습니다. 웃음이 나셨나요? 단순히 촉감이 있다는 느낌은 들었을 테지만 웃음은 나지 않을 겁니다. 똑같이 간지르는 자극인데 왜 내가 할 때는 웃음이 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가 나를 간지르는 것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얼마나 세게, 얼마나 오랫동안 간지를지를 다 안다는 것이죠. 남이 나를 간지를 때는 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죠. 자, 여기까지 글 읽어봤는데 궁금하. 어떤 내용인 것 같니? 내가 나를 간지를 때는 내가 어디를 간지르고 얼마나 세게 간지를지 아니까 그 간지럼을 타지 않는데 남이 간지를 땐 이와 다르다는 거죠. 예측할 수 없다. 그럼 대조가 쓰인 건가요?
그렇지. 대조의 방법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그 나가 나를 간지렸을 때는 간지럼을 타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니까 인과의 방법도 설명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어. 오, 인과와 대조가 쓰인 거군요. 다음 글도 볼게. 네. 남이라고 전부 간지럼을 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영국에서 로봇으로 간지르는 실험을 했는데 이때 실험 참가자는 간지럼을 타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본 로봇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움찔했을지 몰라도 사람처럼 색이나 위치가 계속해서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상 범위를 벗어나도록 속도나 범위의 변화를 계속 주면 그때는 간지럼을 탔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로봇으로 간지럼이는 실험을 했던 결과 로봇의 움직임을 예측을 할 수 있을 때는 간지럼을 타지 않았지만 로봇의 그 성능을 좀 바꿔서 예상 범위를 벗어나도록 속도나 범위에 변화를 줬더니 그땐 또 간지럼을 탔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기는 자, 인과와 대조의 방법이 쓰였다고 할 수 있죠. 예측 불가능성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간지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요, 이렇게 이 글에서는 간지럼이라는 것을 연구함으로써 자, 간지럼은 운동과 지각의 통합 과정을 밝혀낼 수 있는 좋은 사례라는 얘기를 이제 마지막에서 얘기하고요. 간지럼에서는 예측 불가능성에 그 대처할 수 있는 법도 배울 수 있고 인공지능에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 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글의 내용이 좀 길어서 선생님이 중간중간 좀 잘라서 큰 틀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위주로 얘기했는데요. 제목이 우리는 왜 간지럼을 느낄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인과의 방법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물론 뭐 또 뭐 대조라든가 구분의 방법 등등 또 이외의 예시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팝 퀴즈. 오, 네, 팝 퀴즈 시간이군요. 네, 그래. 자, 우선 이 글에서는 자, 선생님이 읽었던 글의 내용 부분들을 확인하는데 주로 이 글에서 사용된 부분은 사용된 그 설명 방법은 인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오, 인과가 많이 나오긴 했던 것 같아요. 정답은 딩동댕 오라고요. 그렇지. O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우리는 왜 간지럼을 느낄까라는 글에서는 간지럼을 가려움과 대조하여 그 특성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오, 이거라서는 간지럼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가리움과 대조해서 그 특성을 설명을 했다라고 아까 선생님이 글 전체 핵심 정리하실 때 처음에 얘기하셨어요. 정답은 딩동댕 오라고요. 그렇지. 정답은 O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앞서 배웠던 설명 방법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설명 방법을 활용한 우리는 왜 간지럼을 느낄까라는 설명문 한 편 가볍게 분석해 봤습니다. 자, 복습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듣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좀 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